평생 적군과 싸워온 미 해병대 대령. 하지만 위암 3기라는 적 앞에서는 무기력한 78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은 3개월 대기를 통보했고 그건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에겐 특별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사위와 그가 믿는 대한민국 의료였어요.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장인을 한국으로 모셔온 사위. 그들은 어떻게 미국 의료진이 포기하려던 시간을 희망의 골든타임으로 바꿨을까요? 차가운 수술실이 아닌 뜨거운 가족애가 흐르던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석입니다. 서울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43살 건축가예요. 7년 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제시카와 결혼했고 지금은 버지니아와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아서 대령님은 미 해병대에서 30년을 복무하신 분이에요. 베트남전, 걸프전을 겪은 진짜 군인이시죠. 그분에게 저는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장인어른은 서재에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벽에는 훈장들과 전우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한국에서 왔다는 건축가인가? 한국. 6.25 때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은혜를 갚아야 할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감히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는 투였죠. 제시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치셨어요. 목숨을 걸어? 자네가 총을 쥐어본 적이나 있나? 전쟁터를 가본 적이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군인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냥 연약한 민간인에 불과했으니까요. 결혼 후 7년. 장인어른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시카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셨지만 둘만 있으면 늘 자네 나라는 동양 사람들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참았습니다. 제시카를 사랑했고 그녀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올해 봄 장인어른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버지니아 주립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서 씨, 종양의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전문의 스케줄을 잡으려면 최소 3개월은 대기하셔야 합니다. 3개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암 3기 환자에게 3개월을 기다리라니.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암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장인어른은 군인답게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주먹 쥔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게 분해서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인어른, 미국에서 기다리다간 늦습니다. 한국으로 가시죠. 장인어른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태석, 자네 지금 농담하나?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내겐 무리야. 그리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암 수술은 미국이 본고장이지. 아닙니다. 위암 수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의 10배가 넘는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콧방귀를 뀌셨어요. 경험? 경험이 다가 아니야. 미국에는 최첨단 장비가 있어. FDA가 인정한 약물이 있고. 자네 나라가 뭘 가지고 있는데?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가르쳐 주셨죠? 제 조국. 한국은 생명을 살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에게 딱 2주만 주십시오. 장인어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쳤다고 할 거야. 그 먼 한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는다고?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제시카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어요. 아빠, 제발요. 3개월을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태석 씨가 다 알아봤어요. 한국 병원은 일주일 안에 수술이 가능하대요. 제발 태석 씨를 믿어줘요.
장인어른이 제시카를 바라보셨어요. 딸의 눈물을 보시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태석. 만약 자네 말대로 안 되면 그땐 어떡할 건가? 저는 똑바로 장인어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장인어른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자네를 믿어보지. 하지만 이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용서 없어.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들에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예약 가능 일정, 로봇 수술 전문의 스케줄까지. 밤새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생명이 걸려 있었고 동시에 7년간 무시당했던 저의 자존심도 걸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실패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78세 고령의 암 환자였거든요. 항공사 측에서 의사소견서를 요구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산소호흡기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장인어른 친구들은 예상대로 비웃었어요. 장인어른이 전화하실 때마다 들렸습니다. 와서 미쳤어? 그 먼 한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는다고? 사위한테 속은 거야. 동양 사람들이 다 그래.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저는 모른 척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7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쳐서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밴으로 장인어른을 모셨습니다. 장인어른, 병원 예약은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본가에서 푹 쉬시죠. 장인어른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서울의 풍경은 그분이 80년대에 잠시 들렀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깔끔한 도로, 끝없는 차량의 행렬. 많이 변했군. 내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기억하시는 폐허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입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흘겨보셨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말로만 그러지 마. 저는 아무 말 않고 운전에 집중했어요. 룸미러로 장인어른의 안색을 계속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버티고 계셨어요. 역시 군인이시구나 싶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제시카가 보온병을 열었어요. 아빠, 이거 좀 드세요. 곰탕 국물이에요. 희뿌연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인어른 오신다고 어제부터 끓여놓으신 거였어요. 곰탕? 그게 뭔가? 소뼈를 하루 종일 고아서 만든 국물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꼭 먹이는 보양식이에요. 장인어른이 국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쁘지 않군.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은 국물을 계속 드셨어요. 암 진단 후 입맛을 잃으셨다고 들었는데 곰탕 국물은 드시더라고요. 제시카가 장인어른 입가를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밥심으로 버틴대요. 아빠, 우리 꼭 이겨내요. 저는 백미러로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의 장인어른은 그저 보험 번호나 환자 케이스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을 기다리라는 건 그분의 생명이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여기서 장인어른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본가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장인어른께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어머니는 또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거 드세요. 수술 전에 기력 보충하셔야 해요. 장인어른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겠죠. 병원 예약하고 끝. 그게 미국식이니까요.
고맙소. 신세를 지는군. 저는 장인어른을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장인어른이 누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석, 자네 부모님은 참 따뜻한 분들이군. 네, 한국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가족이면 무조건 챙기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천장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가족이라. 미국에선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미덕이야. 부모가 아파도 요양원에 보내지.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그게 한국식이에요.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석, 내가 자네를 오해했을지도 모르겠군. 괜찮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증명해 드릴게요. 푹 주무세요. 저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어요. 제시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영 씨, 고마워.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 아직 멀었어. 내일이 진짜 시작이야. 저는 서재로 가서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병원 예약 확인, 검사 순서, 통역 준비,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까지.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생명을 건 전쟁. 그리고 저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장인어른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게 병원인가? 저도 이해했어요. 높은 천장, 채광이 쏟아지는 유리벽, 깔끔한 인테리어. 미국의 오래된 보훈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네, 병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표준입니다. 장인어른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수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키오스크에 예약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대기 번호표가 나오고 5분도 안 돼서 장인어른 이름이 호명됐어요. 미스터 아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어를 하는군. 네,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한 전담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혈액 검사, CT, 내시경, 심전도 검사를 모두 마칠 겁니다. 결과는 오후 4시에 나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루 만에? 미국에선 검사 하나 잡는데 2주가 걸렸어. CT 찍으려면 한 달은 대기해야 하고. 그게 가능해? 저는 대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한국 병원은 환자의 불안을 시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늦어지면 암도 자라니까요. 여기선 이게 표준이에요. 미국이 특별히 느린 게 아니라 한국이 특별히 빠른 거예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믿기 어렵군. 두고 보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장인어른을 모셨고 제시카는 의료진의 지시를 통역하며 장인어른을 안심시켰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체열실에서 간호사가 장인어른의 팔을 보더니 단 한 번의 바늘 찌름으로 체열을 끝냈어요.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한 번에 됐어? 미국에선 내 핏줄이 안 보인다고 3번씩 찔렀는데. 한국 간호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손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CT 촬영, 내시경, 심전도. 모든 검사가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장인어른은 검사실에서 검사실로 이동하면서 계속 놀라셨어요. 대기 시간이 없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약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의 동선을 미리 설계해 놓거든요. 점심 무렵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불과 4시간. 미국에서라면 2달이 걸렸을 과정이 4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장인어른이 소파에 기대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을 수가 없군. 이건 병원이 아니라 우주선이야. 한국이 원래 이래요. 빠른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오후 4시. 우리는 소아기획과 전문의 박 교수님의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제시카가 긴장한 듯 제 손을 잡았어요. 문이 열리고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의사가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세대에는 장인어른의 위장 사진이 떠 있었어요. 아서님, 위 하부에 4cm 크기의 종양이 보입니다. 임파선 전이도 의심되네요. 전형적인 3기 초반입니다. 장인어른이 물으셨어요. 미국에선 개복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소.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는 말도 있었고. 박 교수님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국 프로토콜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공격적이고 정밀한 방법을 씁니다. 로봇 수술로 진행하겠습니다. 개복하지 않고 구멍 5개만 뚫습니다. 장인어른이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어요. 내 나이가 78비요. 내 몸이 그 수술을 견딜 수 있겠소?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장인어른은 평생을 군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정신력은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박 교수님이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대령님, 한국은 위암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제 팀은 작년에만 이런 수술을 400건 했습니다. 미국 의사가 교과서로 배울 때 우리는 매일 실전을 치릅니다. 3일 뒤 수술 잡겠습니다. 3일 뒤 장인어른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건 충격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소. 당신을 믿겠소.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도 수술대 앞에서는 두려운 법이니까요. 장인어른 못 주무시겠어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따라 잠이 안 오는군. 혹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드네. 저는 의자를 침대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 교수님 팀이 세계 최고예요. 장인어른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볼까 했는데 그만뒀어. 그놈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것 봐, 미쳤다고 했잖아라고 비웃겠지. 저는 아무 말 않고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장인어른이 물을 드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태석, 솔직히 말할게.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 동양인이라서가 아니야. 제시카가 너무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였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참았나? 네. 제시카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제시카의 아버지시니까요. 장인어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시다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는 훌륭한 남자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 수술이 잘 끝나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자네, 꽤 승부욕이 있군. 군인 장인어른 밑에서 7년을 버텼잖아요. 저도 나름 전투력이 생겼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제시카는 제가 억지로 집에 보냈습니다.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안 됐거든요.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내일 수술 후 필요한 것들을 체크했어요. 회복식 메뉴, 물리치료 일정, 약 복용 스케줄까지. 태석, 집에 가서 자게. 자네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장인어른이 일어나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아들이 곁을 지키는 게 법이에요. 오늘 밤 보초는 제가 섭니다. 편히 주무세요.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어. 일도 팽개치고 시간도 다 쓰고.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현장은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제시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자네에게 물었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자네는 뭐라고 했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때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자네는 진짜였군.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장인어른, 내일 수술 잘 끝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국에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 기대할게. 장인어른이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장인어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드디어 주무시는구나. 저는 안도하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성공하면 장인어른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교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을 살려주세요. 미국 친구들이 비웃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게 해주세요. 새벽 4시쯤 살짝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서가 잘하고 있다. 내 장인어른 잘 모셔라.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D-데이였어요. 장인어른이 눈을 뜨셨어요. 태석, 잠 못 잤군. 괜찮아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태석, 만약 수술이 잘 안 되면 제시카 잘 부탁해. 그런 말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믿어. 자네를 믿어.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장인어른이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동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셨어요. 역시 군인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장인어른, 잘 다녀오세요. 일어나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장인어른이 미소 지으셨어요. 태석, 고맙네.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수술 잘 끝나시고 나오세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어요. 대령님, 좋은 꿈 꾸고 오세요. 일어나시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장인어른이 눈을 감으셨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 아빠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박 교수님 믿어. 수술은 3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시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태석 씨. 아빠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수술이 끝나야 해.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출혈이 심한 건 아닐까? 2시간 30분쯤 됐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박태성님 가족분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사위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술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곧 회복실로 이동하실 거예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시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이야? 성공한 거야?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 박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주변 림프절 28개를 걷어냈는데 전이는 2개 정도였고 모두 잡았습니다. 출혈은 종이컵 반 컵도 안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종이컵 반 컵이요? 네. 로봇 수술의 장점이죠.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78세 고령이시지만 체력이 좋으셔서 잘 버티셨어요. 저는 박 교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데려오셔서 가능했어요. 3개월 기다렸으면 전이가 더 됐을 겁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장인어른을 살린 거구나. 회복실에서 장인어른이 눈을 뜨셨어요.
저와 제시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눈 뜨셨어요. 장인어른이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만져보셨습니다. 흉터가 없어. 구멍 5개만 뚫었대요. 로봇이 수술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 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장이 이렇게 깨끗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의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라고. 장인어른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 자네가 이겼어. 완벽한 승리야.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긴 거예요. 장인어른이 잘 버텨주셨으니까요. 제시카가 장인어른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이 제시카의 손을 잡으셨어요. 제시카, 태석 씨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미국에서 3개월을 기다리다가 생각하기도 싫구나. 알아요, 아빠. 태석 씨가 정말 대단한 거 알아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장인어른이 저를 인정해 주셨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국에 있는 제시카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술 성공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서 오빠가 정말 수술 받았어. 한국에서?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국 의료가 원래 빠르고 정확해요. 세계 최고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태석.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장인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저도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어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78세 고령이시다 보니 힘들어하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장인어른이 진통제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어 찡그리기만 하셨어요. 그때 간호사가 귀신같이 달려왔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간호사는 장인어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히고 베개를 받쳐주었어요. 그리고 링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놀라셨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는 대신 대답했어요. 한국 간호사들은 환자 표정만 봐도 알아요. 훈련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믿을 수가 없군. 미국 병원에선 호출 버튼을 누르고 20분은 기다려야 물 한 잔 얻어 마셨어. 근데 여기 간호사들은 신발 소리도 안 내고 날아다녀. 저는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불편해하면 간호사 책임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 후 3일째 간호사들이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병원의 조기 보행 원칙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시면 장이 유착돼요. 조금씩 걸으셔야 해요. 장인어른이 투덜거리셨어요. 야전 훈련소보다 더 빡빡하군. 하지만 간호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호랑이 조교처럼 장인어른을 붙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대령님. 조금만 더요. 장인어른이 헐떡이면서도 웃으셨어요. 이 친구들, 내가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더 빡세게 하는 거 아냐? 맞아요. 장인어른이 군인이시니까 더 잘 버티실 줄 알고요. 덕분에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수술 후 5일째, 장인어른은 벌써 복도를 혼자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실에서 간병을 했어요.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장인어른 식사를 챙기고 의사 회진 때마다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시카가 걱정했어요. 태석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괜찮아. 장인어른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만 버티면 돼. 어느 날 밤 장인어른이 잠에서 깨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태석. 네, 장인어른. 왜요? 자네 며칠째 집에 안 갔지? 네. 장인어른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셨어요.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게 미덕이야. 부모가 아파도 요양원에 보내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자식이 직접 이렇게까지 하는 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곁을 지키는 게 도리예요.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태석, 자네는 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불러.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석, 자네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헌신했는지 이제 알겠어. 자네는 단순히 사위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나를 대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지 않아.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살지. 부모가 아파도 요양원에 맡기고 간병인을 고용해. 자식이 직접 이렇게까지 하는 건 드물어.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곁을 지키는 게 도리예요. 그게 효도고 그게 사랑이에요.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군대에 있었어. 임종도 못 지켰지. 그게 평생 한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펑펑 울었어요. 7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동양인이라고 차별받았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드디어 가족이 됐구나.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인어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로 흰죽과 숭늉이 나왔어요. 숭늉은 밥을 짓고 난 솥에 물을 부어 끓인 구수한 물이에요. 이게 뭔가? 숭늉이에요. 한국에서는 수술 후 환자한테 꼭 먹이는 거예요. 속을 편하게 해줘요. 장인어른이 한 모금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수하군. 미국에서는 수술 후에 젤리나 아이스크림을 주더라. 근데 이게 훨씬 몸에 좋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물 한 잔에도 정성을 담아요. 그냥 물이 아니라 끓여서 드리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숭늉을 다 드시고 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태석, 한국 음식이 참 따뜻하구나. 처음에 곰탕 마셨을 때도 그랬어.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야.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거요. 퇴원을 앞두고 저는 원무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왔어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로봇 수술, 1인실 입원, 24시간 간호. 미국이었다면 집 한 채 값은 나왔을 거예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청구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수술비 예상 견적의 5분의 1도 안 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어요. 0 하나가 빠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원무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국인이시라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됐지만 한국 의료수가 자체가 저렴해요.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이에요. 저는 청구서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장인어른이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내가 낼게. 자네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까. 장인어른, 이거 보세요. 저는 청구서를 보여드렸어요. 장인어른이 안경을 쓰시고 숫자를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야? 미국이었으면 이 10배는 나왔을 텐데. 네. 한국이 원래 이래요. 생명을 살리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청구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태석, 나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 6.25 때 폐허가 됐던 나라.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살아난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지. 하지만요. 이 나라는 대단해. 기술도 대단하고 시스템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대단해.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처음 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나라가 제 조국이 장인어른에게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뿌듯해요.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태석,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미국에서 3개월을 기다리다가 생각하기도 싫군. 다행히 잘 끝났잖아요. 이제 푹 쉬시고 미국 돌아가셔서 자랑하세요. 한국에서 암 수술 받았다고.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그래. 그 친구들 입 다물게 해줘야지. 미쳤다고 비웃던 놈들한테. 퇴원하는 날 병실을 나서며 장인어른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청소 여사님이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정중하게 답례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야.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성소생크추엘이야. 저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의료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였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장인어른이 물으셨어요. 태석,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글쎄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달까요? 미국에서는 친절하면 팁을 바라는 거야. 공짜 친절은 없지.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해. 팁도 안 받으면서.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요. 그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 좋은 단어군. 나도 그 정을 느꼈어. 이번 여행에서. 저는 웃었어요. 장인어른도 이제 한국의 정을 아시네요. 알지. 자네한테서 매일 느꼈으니까. 장인어른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저와 제시카는 출국장 앞까지 배웅했어요. 장인어른은 입국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꼿꼿하게 서 계셨어요. 장인어른, 미국 돌아가셔서도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자네가 내 주치의야? 네. 사위 겸 주치의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태석,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진심으로 고맙네. 저도 장인어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군인의 정신력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태석, 나는 자네를 7년간 오해했어. 동양인이라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제시카를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자네는 내 딸을 빼앗아간 도둑이 아니야.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고 내 아들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장인어른이 저를 꽉 끌어안으셨어요. 미국식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어떤 말보다 뜨거웠습니다. 태석, 버지니아에 오면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하자. 내가 자네한테 미국식 스테이크 구워줄게. 꼭 갈게요. 제시카랑 같이요. 장인어른이 제시카를 바라보셨어요. 제시카, 넌 좋은 남자를 만났어. 아빠가 반대했던 거 미안하다. 제시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장인어른이 셔츠를 걷어 올리셨어요. 배에 남은 작은 흉터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훈장이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준 생명의 훈장이지. 나는 이걸 평생 자랑할 거야. 비웃던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야. 저는 웃었어요. 그 훈장 멋지네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장인어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태석, 자네는 나에게 3가지를 가르쳐줬어. 첫째,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둘째, 가족이 뭔지. 셋째, 진짜 남자가 뭔지. 자네는 진짜 남자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과찬이세요, 아버님.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봤지만 자네만큼 믿음직한 사람은 없었어. 장인어른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시기 전 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셨어요. 미 해병대 대령의 정식 경례였습니다. 태석, 자네는 최고의 사위야.
이건 미 해병대 대령 아서가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례다. 필승. 저도 서툴지만 경례로 답례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필승. 장인어른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검색대를 지나면서도 뒤를 돌아보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와 제시카도 손을 흔들었어요. 장인어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태석 씨, 고마워. 제시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뭐가? 아빠 마음을 바꿔줘서. 7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웃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 제시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장인어른도 결국은 좋은 분이셨으니까. 우리는 공항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는 박태석입니다. 서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건축가예요. 하지만 이제는 미 해병대 대령에게 경례를 받은 한국 사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기술로 세계를 압도하고 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나라.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장인어른은 남은 생애 동안 한국의 의술과 한국 사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 사위 박태석이 장인어른께 드리는 경례입니다. 필승.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나라로 장인을 이끈 사위의 사랑과 생명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진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가장 큰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